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A플랫 295화 지옥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전대입니다. 알렉사입니다. 자, 지옥 두 번째 편 하기 전에 네. 자, 청취 탑10 빨리 읊어보고 갈게요. 네. 자,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이고요. 1위 최채영님 5일 22시간 18분. 감사합니다. 2위 러블리 마초님 4일 10시간 49분. 3위 10845073님 3일 12시간 19분. 4위 튤립 누아르님 3일 7시간 38분. 5위 짜깨국빵뽕님 3일 4시간 22분. 6위 일루미너티님 2일 17시간 9분. 7위 미스버스터님 2일 2시간 4분. 8위 초다이님 1일 22시간 42분. 9위 균홍님 1일 19시간 11분. 10위 무풍쿠마님 1일 17시간 32분. 아, 모두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아이디들이 굉장히 많네요. 영어 아이디가 없어서 실수 없이 한 번에 읽었다. 까끼 뿡뿡. 아이, 봐 어려운데. 이래서 트라이를 안 했지. 꽁빵뽕. 당신이 하는 수밖에 없어. 아, 그리고 팟빵 애청자 369님이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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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더더욱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 설문조사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 빨리 좋아하는 에피소드 꼽아주셔야 내년에 뭐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골든 카무이 할 거야. 그리고 뭐 의견도 좀 길게 얘기해 주시면은 뭐 소개할 때 좀 재밌지 않을까. 아주 재밌는 의견들이 많더라고. 아, 그래요? 강 기자님 사랑해. 진짜? 누구야? 100% 남자다. 왜 그래요? 왜 비하해요? 비하 남자 비하야? 왜 남자는 비하야? 그냥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는 남자는 거지. 강 기자님 사랑 못해요 그러면은? 그러네. 사랑할 수 있지. 유부녀만 내가 하는데.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자, 지옥 4화부터 얘기 빨리 해봅시다. 네. 시작하면 세진류의 다큐멘터리가 나오죠. 이제 4년이 지났나 봐. 박정자 그 시연 때부터. 그리고 집은 성지화가 됐어. 그리고 이제 막 고지를 당하면 이제 악인처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고지받은 사실을 은폐하기도 해. 왜냐하면 가족들이 막 뭐랄까 괴롭힘을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이 이미 지옥이 된 거지. 약간 연좌제 같이 됐죠 느낌이. 가족 중에 한 명이 고지를 당하면은. 이 다큐멘터리가 그 영재 PD가 만든 그 다큐. 네. 그래서 보면은 자막 같은데 되게 신경을 쓴 게 진짜 무슨 종교나 약간 그 봉사 프로그램 보면은 자막에 이렇게 막 물방울물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어. 반짝반짝하면서 그런 것까지 디테일을 재현을 했고 그리고 이 다큐에서 이제 가장 끔찍한 점은 이제 아빠가 고지를 받았는데 어린 딸이 그 죄를 뭐 사해달라고 이렇게 비는데 그게 큰 죄가 아니야. 회사 카드 함부로 썼고 우리 법인 카드 뭐 이렇게 쓸 때 있잖아. 회사원들 다 죽어. 그리고 아빠 뭐지 컴퓨터에 이상한 뭐 이상한 뭐 이때 그거 보면서 죽어. 뜨끔거린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뜨끔거렸을 거야. 너 아직도 보니? 있다는 거지. 아무튼 네. 그래서 요 세진리에 의외로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 회의 장면이었죠 이게. 그래서 근데 세진리에 쪽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악인을 더 악인답게 표현해달라. 얘네들 너무 불쌍해 보인다. 그리고 막 시시콜콜 계속 수정사항을 요청하는 거야. 음악이 너무 너무 슬프네 어쩌네. 뭐 한낱 뭐 동정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인데 뭐. 그리고 중요 캐릭터가 이제 유지 사제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사제화가 됐어. 프리스트야. 그래서 이제 종교화가 돼가지고 녹색깔 무슨 점퍼 같은 거 입고 그렇죠. 다니고. 약간 공장에서 일할 때 입는 거 그런 거. 사제 같지는 않아. 민트색 좋게 말하자. 그래 민트색. 민초단이네. 근데 뭐 사제 이름들이 약간 좀 애매하게 지었어. 두 글자야 두 글자. 두 글자로 해가지고 유지 사제 어쨌든 안경 끼네. 나중에 엄청 처맞는 애. 그 워크맨 저기 장성규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연락 갔다 그러더라고. 진짜? 드라마 잘 봤다고. 그렇네. 진짜 약간 장성규 닮은. 그렇네요. 그래서 아무튼. 배영재 PD인가 박정민 배우인데 PD가 엄청 빡치는 거지. 그럴 거면 니네가 방송국 아예 차리든가 뭐 우리가 무슨 외주 제작사요 하면서. 이 박정민의 연기는 4화부터 시작해서 6화까지 거의 한 90% 이상 짜증 연기를 합니다.
그냥 말 끝에 뭐 이런 게 계속 들어가요. 뭐야, 막 추워 죽겠는데 이씨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막 씨, 뭔데 이거야? 그 니들이 만들고 막 계속 이 양반은 또 아씨 어딜 가가지고 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 아니 제가 넷플릭스는 요즘에 그냥 자막 켜놓고 보거든요. 잘 안 들리는 구간이 있어서. 근데 이 박정민 씨가 얘기할 때마다 아이씨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웃긴 거예요. 캐릭터 해석 잘했네. 생활형 짜증 연기 이런 느낌이죠. 아 그래 생활감이 있더라. 거의 뭐 그냥 연기하지 않는 연기처럼 보였어. 또 이건 뭐 하면서 계속 승질 내면서 할 거 다 하는. 뭐 츤데레 스타일. 그래서 어쨌든 국장이 상황 잘 무마하면서 이 이야기는 종료되죠. 근데 이때 옆에 있던 선배가 계속 겁에 질려서 특히 이제 고지받은 사람을 화살촉이 계속 괴롭힌다는 얘기를 이제 박정민이 하거든요. 요 배영재가 그때부터 엄청 겁에 질려 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배영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세질리에는 화살 쪽에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사람으로 묘사가 되지. 네. 벌써 짜증이 많아 얘가. 저 세질리에 새끼들 저거 씨 막 이러면서. 맞아. 지나가도 동상 보고서 그러잖아. 얘가 원래 3화 끝날 때 그 잠깐 나오는 게 박정민이었죠. 맞아요. 네. 어디? 차가 막 밀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막 맨 얘기하는 거. 마지막에 이어지는 장면처럼 그렇죠. 나오는 거. 네. 자,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이제 아내가 애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나와. 어제 네. 태어났는데 막 지금 잔업한 내 거죠. 얼굴 뭐 10분밖에 못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요 다큐 수정을 해야 되니까 못 가. 뭐 이런 상황인데 선배도 이상해. 근데 선배가 같이 해야 되는데 튀어. 자기 뭐 아내랑 급한 일이 있다면서 튀고 그때 배영재가 그 선배 자리에서 소도일수라고 적혀있는 어떤 뭐 찌라시? 쪽지? 명화 같은 걸 발견하죠. 그리고 뒷면에는 무슨 양평낚시터 어쩌고 저쩌고 주소가 적혀있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걸 외웠나? 아니 양평 낚시터는 외울 수 있지. 그거 내비에 찍으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잖아. 외운 거죠. 네. 살아남을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돼. 어디 양평 낚시터 가지? 지금 외웠잖아요. 양평 낚시터. 다 외웠다 나. 아니 지금. 양평 낚시터 어떻게 가네잖아. 내비를 안 쓰시나 보죠. 그냥 가. 그리고 이제 그 배영재 안에 그 송소연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으로 무대가 이동합니다. 이때 송소연은 배영재가 뭐 못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애기 영상 찍어서 보내줄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애기 이름이 튼튼이야. 얘를 이제 찍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고지당하는 거 보는 거죠. 연상호 감독 영화에서는 전부 튼튼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부산행에서도 튼튼이었죠. 아, 그래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여기서만 한번 튼튼이라고 언급되고 그 끝날 때까지 아니, 결국 몇번 나와. 아기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아, 몇 번 나와요. 진짜? 한 2번 나도 그 생각하면서 봤기 때문에. 알아. 그래요? 나는- 뭐라고 나와요? 아니 튼튼이? 그러니까 뭐 송소연의 아기 이렇게 나오지만 튼튼이라고 언급은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튼튼이 말고는 자꾸 없지. 그 당연히 이름은 못 태어난 지 지은 얼마 안 거지. 됐는데 아. 태명이겠지. 당연히 튼튼이는. 아니 그래도 왜 요즘에는 웬만하면 태어나기 전에 이름 다 짓지 않아요? 못했겠지 너 뭐. 줬어? 봐서. 저는 모르죠. 나 안 줬는데. 난 그래 그게 오히려 디테일했던 게 사자가 되게 친절하게 송소연의 아기. 그러니까 아유 친절하네. 왜냐면은 태어나- 아기한테까지 저렇게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름이 고지해-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그렇게 말했구나. 진심으로 근데 고지해 주는 요즘에는 거 미리 자체가. 태어나고 나면 출생 신고 하려고 준비를 다 하기 때문에. 게을렀나 보지 얘네는. 그래. 어쨌든 요 아기는 3일 후 21시 30분에 죽어. 그걸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 가던 영재는 갑자기 선배 아내한테 연락이 온 거야. 뭐 사첩자들이 요즘 선배 찾아서 막 괴롭혔고 안 들어온다 걱정이다 이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 거지. 아까 왜냐면 아내랑 일이 있다고 나갔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어쨌든 걱정이고 해서 아까 그 양평 낚시터 찾기 힘든 거기로 차를 돌리죠. 그래서 가보니까 선배가 혼자 있어. 알고 보니까 얘 고지받았던 거였지. 그래서 가족들이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워가지고 혼자 죽으려고 한 거였어. 그리고 이제 선배 말에 따르면 아까 그 소도 일수라고 적혀있는 그 소도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행방불명 처리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넌 모른 척 해라. 너 걸리면 걔네한테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행방불명으로 처리해주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결국 저승사자들이 이제 물에서 튀어나와서 선배 또 잔인하게 찢어준 게 아니라 찢어지겨. 음, 그냥 뭐. 태워 죽이죠. 그래도 또 그 소사체는 이렇게 물가에 또 놔주더라고. 그치. 굳이 찾아와가지고. 결국은 소도라는 애들이 뭘 하냐. 좀 되게 약간 악랄한 애처럼 분위기를 풍겼잖아. 네. 왜냐면 그 봉고차 타고 와가지고 화살 쪽 애들이 약간 배영재한테 좀 시비 거는 게 초반에 나오지. 네. 이 낚시터 오는 중간에. 네. 아, 저거 불륜인데 분명히. 그러니까 그 화살 쪽 애들이 하는 일이 죄를 지은 애들은 무조건 폭력을 가해도 된다라는 사상을 갖게 된 거야 이제는. 네. 어차피 죽을 놈들이고. 네. 뭐 그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뭐 배영재 의심스러웠지만 약간 뭐 반감을 가져서 뭐 대놓고 나오니까 못 건드렸고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데 나쁜 놈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그 PD가 도박할 일이 전혀 없는데 마치 도박 빚을 져서 해외로 도피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 고지를 무마하는 애들이었던 거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소도라는 게
나중에 이제 뭐 검색도 나오지만 뭐 한 가지 뜻밖에 없지 않나? 작은 칼은 아닐 거 아니야. 네, 그건 아니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실제 지역의 이름이죠. 이거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역사책에 배웠던 거. 나오잖아. 맞아요. 뭐 사만 시대 때 그쪽에 이제 죄인이 들어가면은 죄인이 못 막아줬다고. 좋게 하는 뭐 아. 그런 어떤 뭐 그 종교 어떤 도시 같은 느낌인 거잖아. 약간 성역 같은 느낌. 그렇죠. 성역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변호사 사무소 이름도 이미 소도였기 때문에 맞아. 이미 연관관계가 있죠. 너무 티나. 소도 컴퓨터 세탁 너무 티나잖아. 2024년 아니야 이쯤이면. 그래 어쨌든 이때 배영재가 보니까 시사 토론에서 봤었던 사람이 있네. 그리고 저 멀리서 여자가 있는 그건 이제 민혜진이었고. 머리를 자른 건가요? 네, 단발이 됐죠. 또 쇼커트 예쁘던데. 아니에요? 전투형으로 바뀌었지 이제. 전투력을 높이려면 단발이 돼야 돼. 가벼워야 되니. 커트. 걸리적거리니까. 아무튼 그래도 뭐 나중에 얘가 그 뒤에서 뭐 마취제 그런 거 주사 꽂혀가지고 기절하고 다음날 배영재 깨어나 보니까 차 안에 있죠. 그래서 정신 차려서 일단 빨리 병원 가보니까 이제 아내가 그 아기가 고지받은 영상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낚시터로 이제 경찰이랑 세질리아가 몰려오죠. 실종된 그 선배를 찾다가 뭐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톨게이트 CCTV에 뭐 그 사람 차 찍혔다 모두 철수하자 뭐 이렇게 다 철수하는데 이때 그 유지 사제가 그 돌에 붙은 소도이스 명함 발견하고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얘는 다 약간 초능력이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 그걸 어떻게 발견해? 그 넓은 낚시터에서 그 명함을 발견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핸드폰 발견하는 애도 얘야. 맞아. 구석에 일부러 뭐 힌트라고 던져놔서 숨겼잖아. 근데 그것도 제일 먼저 발견을 해. 이래야 사제가 될 수 있어. 능력이 있었구나. 능력자다. 약간 그런 그 정도는 이제 초능력까지는 아니지만 무기물 가끔 발견. 뭐좀 잘 찾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 뭐 관찰력이 좀 뛰어난가 보지. 아무튼 그런 역할을 느낌상 하더라고. 사제 중에 대빵 같은 느낌. 맞아. 유지 거의 사제가. 대빵이었어. 아니면 해야 된다. 알고 보면 그 안경 아닐까? 안경이 안경의 능력이 삐삐삐삐 하면서. 뭐 스카우트 아니야? 뭐 AR 안경 뭐 이런 거. 근데 얘가 그 약간 행동대장 느낌이지 높은 애는 아니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수뇌부 같은 경우는 모든 비밀을 다 공유하고 있었지. 뭐 네. 의장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다 가짜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정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회의를 하는 게 되게 자주 나오잖아. 근데 유지사제는 그런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반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대 맞더니 싸더가는데 맞으니까 그냥. 머리도 좀 맞고 뭐 이러더니 이제 그쪽이 완전히 휩쓸리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비밀을 알면서도 결국은 세질리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재미없게 퇴장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또 고지받은 사람이 나요. 김영석이라는 사람인데 얘가 자기가 고지받았다고 세질리한테 연락을 하죠. 네. 그래가지고 유지사제랑 그 사청사제라고 좀 든든한 친구 있어. 아, 걔야말로 정말 행동대장이네. 네. 강력하죠 느낌이. 사청사제님. 막 신문 같이 되게 강압적으로 너 뭐 무슨 죄를 졌니 뭐 언제 시험 봤니 뭐 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 세질리의 건물 안에 시험 받는 장소가 있는 거야. 아예. 무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시연을 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얘는 그 세질리에 연락을 한 건 아니고 그 도망치다가 시연을 하는 거를 숨기려고 하다가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얘도 소도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증거를 또 발견한 거잖아. 아, 또 그렇네요. 소도네. 근데 그때 컴퓨터 세탁이었냐 뭐냐. 컴퓨터 세탁. 이때 컴퓨터 세탁.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말 세탁이랑 컴퓨터랑 관련 있어요? 나 그게 약간 맨날 컴퓨터를 의문이긴 한데. 세탁하면 끝이야. 그 기계를 사용한 컴퓨터 세탁. 그래 손 세탁에 반대죠. 그래. 아 그런 거구나. 아, 기계 컴퓨터 세탁. 세탁 컴퓨터. 드라이 클리닝 이런 컴퓨터 거. 데이터 날려버리는 건 줄 알았어 이거. 그런 아무튼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도가 점점 시야에 들어오게 된 거지. 네. 그리고 그 시연장에 이제 영석이 무릎을 꿇고 있고 막 가족도 불러왔어. 왜 불러와? 그러면 이제 김정칠 의장이 와가지고 거의 교주처럼 어. 네 죄가 뭐냐 그러면서 이 죄인을 뭐 벌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얘는 진짜 연기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이 의장은.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좋은 연기라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쇼를 하고 있다라는 아주 재밌는 연기를 하는 거냐. 이중적인 연기잖아 그런 게. 그래서 진짜 하고 있는 짓은 20세기 소년에 나오는 그 친구교 교주 같은 만조매. 나중에 뭐 의원 배지도 달고 뭐 그러잖아. 그렇지. 아무튼 걔 느낌이야. 생긴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걸 다 생중계로 또 전 국민들한테 중계를 하고 있었어. 시청률 대박이던데 89%. 그러고서는 그 이제 지옥에서 사자들이 와가지고 또 늘 보던 거 있죠. 좀 때리다가 이렇게 불태우고. 근데 이번에 시청률 뭐 촉수도 사용하던데 도망가니까. 새로운 아, 기술. 그래요? 우리 이제 되게 불안했던 게 네. 얘 팔다리를 이제 묶고 목도 묶고 이게 사방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었잖아. 그래서 사지를 찢어주기나 그 생각해가지고 아씨 또 넷플릭스 하네 생각했는데 다행 그러진 않더라고. 일관성 있어요. 그 뭐가 다행이야. 씨. 또 넷플릭스 스타일로 일부러 그렇게 했나 생각. 능지처참 보고 싶지 않아? 안 보고 싶어. 아니야, 씨는 태워 죽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시청률이 89%니까 김정칠 의장이 되게 만족하죠. 그러면서
본인들의 권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때 그 유지사지가 와서 의장단 회의를 요청합니다. 긴급 사태라고. 그러니까 소도의 정체를 이제 알려주는 뭐 이런 거겠지. 그리고 이 시현장 뒤에 보면 벽화가 있는데 그 유아인이 이렇게 어떤 환한 미소를 짓고 있고 애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 그게 그 북한의 김일성 애들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맞아요. 딱 그 그러더라고. 아 느낌이던데. 그래요? 그 느낌이지. 철수랑 색채랑 연이. 뭐 이런 것들. 그렇네. 예. 그리고 배영재는 그 공영준 교수 소도라고 생각되는 그 교수를 찾아가고요. 그리고 청소부가 그걸 보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해. 소다 사람들은 세상에 다 좀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한국대학교가 있더라고 이 시대에는. 거기에 가서 교수를 찾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오더니 이제 배영재를 끌고 갑니다. 교수 방이야. 그래서 거기서 막 설명을 해줘. 죄인들만 고지를 받는 건 불하다. 이거는 그냥 불가사의한 현상이고 거기에다가 정진수가 신의 의도다 이런 거를 더 씌운 상황일 뿐이다. 겪어보니까 알겠던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얘도 아 그럼 이 사람한테 말해도 되겠구나 하고 그 아기의 그치. 고지 영상을 보여주게 되죠. 뭐 얘네들은 확실한 증거를 잡은 거잖아. 그렇죠. 세상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은 뭐 갓 태어난 애기가 죄를 지을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뭐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중개권을 가지고 다투게 된다. 배영재가 원한 건 그런 건 아니었죠. 뭔가 그쵸. 도움을 구하러 간 거였기 때문에 사실 반발하죠 그런 거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아기가 죽는 모습을 중계하겠다는데 그 어느 아빠가 그래. 아, 좋아요 뭐 이럴 사람이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것도 약간 비인간적으로 접근하긴 했지만 음. 대의를 위해서라고 또 생각하니까 이제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나라는 느낌도 있지. 어차피 죽을 아기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마지막에 결국 몰고 갔지만 이때 막 엄마가 나중에 막 거의 무슨 원더우먼이잖아. 막 날라가서 막 구하잖아. 아무튼 좀 뒤에 얘기했지만 예, 공영준 교수가 영재한테 누군가를 같이 만나러 가재. 우린 다 알죠. 누구를 만날지. 민혜진. 예. 그리고 이제 의장단을 아까 소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도라는 데의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지사제가. 야, 이 고지받은 사람들을 행방불명 처리해주는 새끼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김정칠이 막 난리를 내지. 이거 신성모독이야.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저 새끼들 일망타진해. 그러니까 이 유지사제가 되게 고지식해. 저한테는 권한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권한을 줄게. 그러면서 대가리를 막 치죠. 진짜. 막 6-7 때려서 나 그때 혹시 빡쳐가지고 멱살을 잡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 아 근데 유지가 이때 기분 나빠서 나중에 한번 뒤통수 한번 치나 그 생각했는데 다행 배신 안 하더라고. 여기서 이제 유지사제가 의문을 제기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러니까 죄를 지어가면서 이 일을 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초월적인 권능을 너에게 내렸다. 하면서 빵빵빵빵 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였어. 네. 그리고 이제 유지 사제 나간 다음에 이거 좀 고쳐보자고 좀 어설프지 않냐고 막 이러잖아요. 약간 판타지한 거 뭐 그런 거 없나? 막 그러면서 그리고 그 소도 일행 중에 한 명인 금배라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조폭 느낌 나는 네, 애였죠. 집에 오다가 화살 쪽에 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버텼는데 아내가 있었지. 아내도 고문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불어야지. 그러고 우리 중에 한 명이 그 공영준 교수다라고 불었어. 되게 잔인한 장면이었지. 그렇죠. 제일 아픈 데를 망치로 까더라고. 조인트를. 근데 본인이 아픈 건 그래도 어떻게 견디더라고 얘가.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불지. 가족을 건드리면 어차피 불 거였는데 그걸로 맞기 전에 불지. 그걸 알 수가 없지. 고문당하는 이걸 너무 더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어떤 또 생각이 들었냐면 반도도 되게 이거 15금 느낌의 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여기서도 아내한테 더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말이 이거야. 얼굴에 칼자국 하나 만들어줄까? 막 이런 맞아요, 맞아. 이게 막 그 조인트 망치로 까는 애들이 할 법한 대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 근데 얘네는 어쨌든 선을 지키려고 하는 광신도잖아. 그러니까 에이. 이미 뭐 다 이미 때려주기 다 했잖아. 이게 나쁜 놈들한테는 나쁘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약간 불쾌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애들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항상 약간 그런 이상한 선을 지켜가지고 묘하는 맞아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가라는 데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건 있어. 저도 그 생각 살짝 했었어요. 그치? 그 장면에서. 더 나쁜 짓 내가 나만 쓰레기야? 아니잖아. 난 나만 얘- 쓰레기 아니잖아. 아니야. 난 얘네들 저도 약간 행동에 그랬어. 일관성이 있어서 그냥 맞는 것 같았어 이게. 근데 하지 마 하면서 얼굴에 금금지 마. 그러니까 나만 쓰레기냐고 아니잖아. 쓰레기야. 어쨌든 불었다. 그리고 이제 영재는 그 건물에 가가지고 민혜진 변호사를 만나.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죠. 죽으면 안 되지. 이마에 스크래치만 생겼죠. 그러면서 우리 아까 이제 악의 시연을 생중계하고 싶다 그러니까 막 화내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쨌든 아기를 사고사로 위장해 줄 수도 있다. 우리들은 뭐 당신이 선택해라 뭐 원해준 이런 대로 거죠.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러죠. 이것도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애가 죽으면은 뭐 이렇게 고질받아서 시한당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또 뭐 마뜩치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세질리에 쪽에서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너를 영아 살해범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영준이 이제 저 민혜진 변호사가 뭐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닌데 옛날에 화상을 쪽에 습격을 받았다가 간신히 살아났다. 그리고 뭐 자기 딸도 고지 받았던 얘기를 해주죠. 30초야 고지가. 그쵸, 이게 바로 그쵸. 30초 컷이었지.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딸이 그 달리고 있는 옆에서 아빠 나 뭐 살려줘 그때 막 와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쵸. 또 난간 쳐가지고 가드레일 치고 밖에 이제 떨어지고 그때 이제 딸이 어떻게 끌려가고 뭐 이런 거였지. 네. 소도에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고지받은 사람들의 뭐 가족이나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딸한테 큰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겠지. 아마 그렇죠. 확신이 있었겠죠. 뭐 어린애기도 하고 뭐 또 속사정은 알 길이 없지만 근데 그거를 확실히 이야기해 준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 있어. 그쵸, 아기가 신생아는 태어나지. 뭐 없을 거 아니야. 태어난 지 진짜 며칠밖에 안 됐는데 무슨 죄를 줘. 그리고 그 형주는 화살촉한테 납치를 당하죠. 불었으니까. 그러고서는 아까 그 금배랑 같이 불타 죽었어. 이것도 또 또 산채로 태워 또 죽였어.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그 소체를 그 한국대 정문에다 걸어놨어. 걸어놓고서는 뭐 이 새끼 나쁜 새끼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이 소도의 수장이 누구냐? 민혜진 변호사다. 그러면서 딱 지목을 하죠. 그 인터넷에 천명하는 그 장면 자체가 예전에 뭐 있잖아. 그 중동 테러리스트 뭐 걔네들이 이렇게 막 하는 거랑 되게 흡사하게 구성을 했지. 그래서 뭐 그냥 놔두면 사실은 뭐 고지받고 시연당해서 죽은 거야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 네. 우리 스스로 다 태워 죽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앞으로 주의해라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한 거지. 얼굴은 다 가리고. 네. 그리고 이제 민혜진 변호사 그 건물도 화살촉이 와서 습격을 당하는데 민혜진 변호사가 4년 동안 무력을 갈고 닦았다. 그렇지. 존나 잘 싸운다 진짜. 그냥 뭐 날라다니더만. 그 옆에서 그 유지사제 그러잖아. 지켜보다 아유 저 무기력한 분들 아니 무능력한 분들 하면서 지가 튀어나가잖아. 그러다가 맞았죠. 이거 지가 더 무능력해. 사정사제는 전기로 맞았고 전기 지짐이 당했고. 거의 발차기로 뭐 쓰러지고 그리고 되게 그냥 잘 도망갔어. 근데 난 액션 씬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화면을 흔들기만 하고 별로 박력은 없더라고. 근데 그게 원테이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효과는 있었어. 그러니까 실제감. 한 번 계속 그 카메라가 쫓아가면서 찍잖아. 뭐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명히 중간에 이렇게 한번 바꿔치기 하는 것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김현주가 아니었지. 아 그랬어? 아니었다가 갑자기 김현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나만 본 건 아닐 것 같고. 아무튼 네. 그러고서는 그 소연은 어떻게 했냐? 애를 데리고 세질리아 범으로 결국 갔어. 뭔가 여기밖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그치. 그리고 그걸 알고서는 영재랑 민변이랑 급하게 그 세질리아 본부로 찾아갑니다. 처음에 이제 민변이 영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아내 설득했냐 그랬더니 아 뭐 얘기 중이다. 근데 출근을 한 거야.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출근을 했냐고. 역시 대단하다 한국 직장인들. 그래갖고 그 사이에 아내가 이제 전화 안 받다가 세질리아 애까지 이제 들고 간 게 뭐 클라이막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지사세랑 만나잖아요, 소연이. 그래서 그 아기 고지 받는 장면 USB를 넘기죠. 그걸 먼저 봤어. 그리고. 그래서 그거 내부 노민이 하겠다며 그냥 들고 사라져. 또 위장단 소집. 심심하면서 좋대. 그러니까. 되게 민주적이긴 하다. 얘 사실 따까리 정도로 보이는데 저 의장단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 모이잖아. 아니, 자기가 책임지기 싫은 거지. 높으신 분이 그런 건 책임져야지. 아, 당연히 그래야지. 그랬더니 뭐 당연하죠. 영상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아기하고 우선 여자를 격리시켜라. 라고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민혜진하고 영재하고 급히 왔잖아요, 로비에. 그리고 근데 약간 이미- 소도 요원 2명 네. 그리고 기자들이 쫙 몰려 있고. 그 교수 사건 때문에 막 몰려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해명해라. 그걸 잘 활용하더라고. 그렇지. 화살촉이랑 관계 있는 거 아니냐 너네. 그 제일 중요한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지만 뭐요? 그 화살촉이랑 여기서는 엄청난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 세질리에라. 세질리에가 암암리에 그 화살촉 애들을 부리고 있었어.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막 고문하고 이런 애들도 다 화살촉 애들이었던 게 맞아요. 세질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 거였어. 그게 사청사제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었지. 그쵸. 유지사제가 다 안다고 화살촉 쓰라고. 애들 풀어. 막 이러잖아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리고 결국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거는 한 명이 내가 고지를 받았다. 그래서 시선을 끄는 사이에 안에 이제 나머지 애들 들어가고 네. 여기서도 뭐 3단봉으로 애들 내려 찍고 음. 옆을 벽을 회의실 벽을 다 유리로 만든 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깨트려야지.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탈출시킨 데 성공합니다. 되게 허접한 데였어. 경비가 아주 허술해. 아 그래도 종교 단체잖아. 나 근데 거기 아줌마 너무 무서운 아줌마가 하나 나오는 거야. 애기 저한테 주세요 하고 가는데 왜 이래? 누나 애기를 왜 가져가려고 그래? 갑자기 이러는데 그 아줌마 왠지 있을 것 같은 연기가 진짜 맨 처음에 딱 애기 주세요. 저 애기 잘 봐요.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막 화를 내는데 진짜 너무 맞아. 무섭더라. 진짜 그런 사람은 이거 막 넋이 나가 이 애엄마가. 그러니까 애기 저 주세요. 제가 아들게요. 막 이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탈출시키는데 성공한다. 지금 이게 전 세계의 절반이 믿는 종교가 됐잖아. 그치. 그렇죠. 너무 인력 구성이 허접하지 않아요 이 안에? 원래 본사가 제일 허접한 거야. 근데 보안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따로 경비업체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그치. 경찰이 다 수하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경찰들도 결국 얘네 하는 말 다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주고 뭐 다 하잖아. 필요가 없지. 공권력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으니까. 심지어 누가 여기 화살촉인지도 몰라. 그리고 누가 여기 새진리의 본부에 쳐들어올 생각을 했겠어. 큰일 나 지금 죄인 되죠. 완전 그치. 진짜.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뭐 약간은 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래가지고 도착한 데가 알고 보면 오래전에 고지를 받았던 사람의 집이래요. 믿을 만한 사람이래. 어. 그 얘기는 못 믿는 놈이다. 네. 그 아니 얘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자마자 목소리 듣고 바로 알았어. 아 그렇지. 어. 누구지? 어디서 들었지? 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방송해야지 그럼. 저도 고지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럴 수가 없죠. 그럼 자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자기가 장비가 다 있대. 예전에 뭐 그런 거 했다. 그래서 거기에 인터넷으로 가면 보이잖아. 맞아. 딱 그때 네. 알았지 이제는. 그래서 모자, 이제 모자. 변호사가 아기 고지 영상을 내보내죠. 그리고 이 아기가 내일 밤 9시에 시연당한다. 우리가 실시간 중계하겠다. 하니까 이제 새 진리엔 난리 난 거지.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고 막아야 된다고 난리 났죠. 진짜 보이는 순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 네. 세상은 얘네들 말 맞다나 그냥 종말. 네. 모든 법칙이 다 무너지면 뭐 정말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식의 근거를 되는 거지. 그 화살촉의 BJ가 이동욱이라는 이름이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그 아기가 내일 9시 반?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하더니 약간 눈빛이 변하지.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 뭐였냐. 이 사람이 아기가 죽은 다음에 5분 뒤라고 하잖아요. 딱 5분 뒤. 그 새진리에 전화해가지고 다 말하죠. 민혜진이랑 애기랑 여기 우리 집에 있다. 그리고 자신이 애기 죽은 다음에 시연을 당해. 이거는 뭔가 메시지 아니냐 했더니 정말 거기 교주랑 막 의장단들이 막 해서 이걸 잘 무마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교주가 정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말을 잘못했어. 그래서 신도 실수를 합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당신이 선택된 거라고. 그래서 이동욱 메시아님 막 이러잖아요. 우리 왜 신났지? 아주 한국 작품만 나오면 아주 우리 만났구나. 네. 그래서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지만 됐어. 그러고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내가 메시한테 뭐 이러면서. 이때부터 약간 미친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원래 이송하기로 한 소도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 다 찔러 죽이죠. 그치. 전투력이 밤에 있어. 쓰고. 왜 이렇게 잘 싸워 얘는? 그러니까. 원래 기습이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야. 뒤에 숨어있다 갑자기 이상한 가면 쓰고 내가 찔러 죽이는 거 아니야? 근데 나머지 두 명은 알았잖아. 그 순간에. 알았는데 왜 도망 못 친 거야? 그러니까 누구? 아니, 세 세 명이 명인가 같이 왔어요. 왔어, 소도 지금. 한 명은 이제 뭔가 하고 갔다가 그래. 바로 죽었고 나머지 둘은 전투 요원이 아니었던 거지. 아무튼 그 행색 자체가 또 주는 효과가 있었을 거야. 드래곤 헤드 우리 했잖아. 거기서 걔가 막 몸에다 막 그리고 나오고. 그런 애가 칼 약간- 들고 있으면 좀 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게 무서울 것 무섭지. 같아. 근데 내가 말했지만 제일 무서운 게 이게 밤에 이렇게 하얀 팬티랑 러닝 셔츠 입고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울 거라니까. 맞지? 맞아요, 맞아요. 무서운 게 없어. 막 머리 기는 어떤 아저씨가 러닝 셔츠에 흰 팬티 삼각으로 이렇게 걸어오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저 진짜 돌아갈 것 같아. 아니 그거 건장한 남자도 돌아가야 돼. 그거. 누구든 돌아가 그거는. 무슨 일 당할지 몰라. 아무튼 그러니까 이건 더 무서웠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송해야 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재가 나가서 보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이동욱이랑 마주쳐가지고 막 싸우다가 쓰러지죠. 찔리진 않고. 네. 뭐 계단에서 부른 정도.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이동욱은 집으로 들어왔어. 얘는 뭘 하려고 했냐? 민혜진이랑 애기 엄마 다 죽이고 자기 방에서 아기의 시연을 받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그걸 아기 시체를 치워버리고 시연을 받을 거다. 그럼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될 거다. 뭐 이런 계획이었죠. 그랬어요. 네. 하지만 또 결국 민혜진이랑 싸우다가 그 틈을 타서 이제 애기 엄마는 도망치죠.
좀 재밌는 게 여기 아파트 구조가 네, 요즘에도 디귿자. 이런 아파트가 있나? 약간 중정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가운데가 이제 뚫려 있어서 건물이 가운데 공간을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네. 구조인데 이게 예전에 어떤 영화에 최근에 또 나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방식이어서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내다보게 됐잖아. 여러분 자연스럽게 다들 스마트폰을 꺼내서 또 촬영을 하고 그 와중에 또 생중계하는 애들도 있고 네. 결국은 굳이 어느 스튜디오 무대가 아니어도 뭐 이미 달성이 된 듯하죠. 아기가 고지 받았으니까 곧 시연이니까 봐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 네. 여기서 하네. 뭐 이러면 뭐야 이러고 나왔다가 그리고 세질리아는 진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위치 추적하고 있다가 이 장면이 또 인터넷에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안 거죠 어딘지. 그래서 거기를 이제 출동을 하고 이때 이제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이제 영재도 그쪽으로 달려와요. 근데 둘이서 막아보려고 하지만 속수무책이잖아요. 진짜. 어떻게 막어? 그래도 소연이 되게 잘 피했어요. 어허. 초반을. 잘 피하고 날라치기 당하고 막 이러면서도 애기를 보호했죠. 처음에는 아기를 어디다 이렇게 올려놓고 자포자기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 고쳐 모은 게 약간 그때 좀 깜짝 놀라게 했거든. 아 어떻게 되나 아기를 어떻게 아기까지 죽이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들고 튀면서 네. 시간 끌고 마지막에 그 박영재 PD의 선택은 좀 알 수가 없겠. 좀 저로서는 그냥 뭐 포기랑 소수로 몸을 둘둘 말죠. 그러니까 애랑 엄마랑을 감싸 안는 거죠. 절대 안 떨어지겠다.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음을 갑자기 각오하더라고.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가 이미 죽음을 각오했는데 자기만 살아서 뭐 하겠어. 아내랑 아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점에는. 되게 찰나의 순간에 결심한 그냥 거죠. 같이 죽자. 근데 이 아기가 계속 여기서 CG로 나왔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기가 너무 CG처럼 생겼더라고. 아니 그 심지어 제가 왜 아까 아기의 이름 얘기를 한 게 계속 아기라고 언급해서 전 당연히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애는 CG지 이름도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 시연 당하고 둘만 죽고 애기는 산 거잖아요. 그래서 다 불에 탔는데 음. 애기가 살았다. 하니까. 소사체 안에 애기가 그 약간 검댕이 묶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를 네. 이 이동욱이 또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계획대로. 신났어. 오늘 아주 그냥. 세질리에가 밀던 그런 진실이 다 뒤바뀌었어. 그렇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고지를 받은 사람이 꼭 죽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 저는 사실 그 박영재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고 저도요. 왜냐면은 거의 극을 이끌어 나가는데 앞으로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아기를 대신해서 이 부모가 타 죽는 그런 장면 때문에 너무 의아했거든.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진짜 모든 법칙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 맞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정말 종말인지 뭔지 모를 또 한 번 뭐 그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어쨌든 이제 처리가 된 거잖아. 뭐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그 유지 사제가 와가지고 어떤 또 노인네 또 패다가 이제 경찰한테 폭행죄로 이제 뭐 끌려가고. 사실 네. 그동안에는 경찰이 세질리의 수하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반기를 든 거죠. 그치? 그렇죠. 이제 이 새끼들 다 사기꾼이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로 나오는 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던 박정자의 그 불탄 시체가 갑자기 뭐 소생됐다고 해야 되나요? 재생됐다고 해야 유리창 되나요? 팍 깨지면서 하늘로 떠올랐다가 뭐가 막 합쳐지더니 사람이 이거야말로 되죠. 부활이지. 그러니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지. 그럼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 거라는 예고? 뭐 그럴 수도 모르지. 있고 네. 얘만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얘가 어떻게 또 메시아가 될 수도 있겠네. 네. 약간 성자가 된 듯한 느낌도 있는 거지. 그런 예수 느낌으로. 뭐 이런 느낌. 네,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아무튼 진짜 몸이 재생이 되면서 진짜 갑자기 살아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질 수 없는 사건 두 개가 마지막에 연이어 벌어지면서 모든 법칙이 무너져 내렸고 아직 시즌 2는 예정이 되지 않았으며. 아, 또 그래요? 네, 왜냐면은 웹툰을 먼저 연재하고 또 하기로 했거든. 근데 웹툰도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해서 뭐 내년이나 이제 연재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뭐 시즌 2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 빨라도 내년 후반이겠네. 그 재밌는 거는 일단 유아인 씨가 3화에 갔다. 어. 박정민이 6화에 갔다. 그러니까 남은 건 김현주. 뭐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됐다. 박정자 씨도 남았죠. 아 그러네. 나는 뭐 이미 넘어갔지. 2화에서 박정자 씨가 그 뭐 얼굴에 음영 같은 걸로도 연기를 하고 막 그 머리카락 흐트러진 거 그 소리나 약간 되게 움직임 이런 하는 거야. 너무 되게 소름 돋는 거야 그 연기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필모가 그렇게 많으시진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난 너무 생소한 아마 배우였어. 연극 무대에서 하시던 분이 아닐까 그치, 그런 생각이 원래 들어요. 연기는 하시겠죠. 뭐 그렇지. 되게 뭐 그 미스테리하지 않아요? 진짜
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네, 하고 모호하게 좀 표현을 애들을 하고 사랑하는 엄마 같기도 한데 뭔가 진짜 죽음을 죄가 촉탈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정말 남편 둘 다 죽였어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알고 엄마면서 보면, 실제로 애들 너무 좋아해서 울잖아. 그거 한번 껴안아주지도 못하고 혼내서 보냈다고. 맞아요. 그런 이중적인 거를 다 담아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연기를 했지. 가장 좀 진실한 연기를 보여줬던 것 같아. 그래서 부활까지 했다. 뭔데? 그래서 넷플릭스 이거 뜨고 나서 박정자 검색어가 또 많이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해요. 연관 검색어로. 그리고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그 이동욱이 자기들 5분 있다 고지를 당했는데 네. 얘가 제일 심하게 당했잖아요. 왜 진짜 심하게 당했어요. 네. 얼굴 그냥 갈아버리잖아. 그 아파트 중정을 한 바퀴가 삥 돌았어. 그 생각을 왜 했냐면 그 사자들이 여기서 그 전에 하고 갔잖아 어쨌든 금방 왔다 갔죠. 퇴근했는데 또 오래 직장에 일을 더 끝났대. 이런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어. 저 새끼야? 그러면서 갈아버린 거지. 직장인 마인드로. 직장인 마인드로. 그리고 혼나고 왔거든. 어. 야 이거 죽이라는 놈은 안 죽였다. 야, 너네 잘못 데려왔어 이 야, 새끼들아. 그거 시세가 있어. 5분 기다렸다가 끝내고 와야지. 왜 퇴근했어? 이거죠. 그러니까 기다렸다 오면 금방 할 거 아니야. 하고. 그래 나라도 퇴근했는데 5분 있다가 회사에서 또 오르면 존나 짜증나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시즌 2를 정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고. 네. 저는 오랜만에 사실 그렇게 큰 기대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반도 보고 뭐 이래가지고 그랬을 수도 그치. 있는데 뭐 거의 연상호 감독의 대표작으로 이제 약간 물이 올랐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여러 작품을 언급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약간 그 장르에 굉장히 네. 되게 많이 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장르물에 이런 걸 담으면 어떨까라고 재료 취합을 굉장히 잘했고. 어쨌든 주제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뭐 시청자를 하여금 같이 끌고 갈 만한 주제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훌륭한 점인 것 같아요. 물론 볼거리도 상당히 충분히 아주 많이 제공을 하기도 했고. 사실 이것마저 히트하면서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의 이런 것 앞으로 제작하는 한국 감독들이 좀 부담이 받을 것 같아. 너무 다 히트하잖아 지금.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극장 개봉작으로 처음 기획이 됐다면 뭐 일단 뭐 케이블에도 못 나갈 만한 어떤 그런 어떤 규모이기도 하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어떤 구조가 됐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이야기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야. 나 정에 대해서 이런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좀 되게 블록버스터 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한국의 어떤 제작자가 무조건 오케이를 하겠냐고. 근데 넷플릭스는 그냥 오케이를 한 거야.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대자본을 투여해서 만드는 게 이제 넷플릭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 아니죠.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은데 문제는 이러다가 이제 잠식당한다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그치. 약간은 경계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되게 히트를 했지만 뭐 실제로 넷플릭스가 돈을 번 거지 뭐. 어쨌든 투자금을 그때 뭐 300억인가 뭐 이렇게 하고 한 방에 끝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방식으로 또 한번 앞으로 또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돼도 고민이야. 그렇죠. 경쟁자가 계속 있어야 돼. 넷플릭스만 있으면 안 그리고 되죠. 잘 되면 시즌 2 하게 되면 돈 확 부르면 되지 또. 그때 어쨌든 올려야지. 뭐 그치 어제였죠 청룡영화제에서 윤여정 배우가 뭐 그런 얘기했지. 어디랑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한국 작품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냐. 그랬더니 뭐 요약하자면 우리는 계속 똑같이 좋은 작품 만들고 있었다. 그냥 세계가 갑자기 우리한테 주목하는 것뿐이다. 그 누가 그런 비슷한 얘기 예전에도 했었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 네, 아닌가? 우리는 예전부터 그냥 항상 하던 일들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작품도 있고 별로인 작품들도 있어. 그렇죠. 근데 한국에 약간 그런 게 더 심해. 별로인 작품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세. 그리고 좋은 작품을 추켜 세우는 것도 굉장히 좀 센 것 같아. 그럼으로써 좀 그러지 않았어요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극명하게 어떤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연출자의 가미가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최근에 좀 많이 받게 되거든요. 뭐 그래서 어쨌든 잘 보지 못했던 환경과 문화의 작품이라 주목하는 것도 있으니 앞으로는 더 좋은 어떤 양질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윤여정 배우가 한 얘기도 마지막 그거였어. 나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들이 앞으로 내 말에 책임을 져달라. 열심히 만들라는 거네요. 좋은 좋은 작품을 작품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채찍질이다. 얘기였어.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 자, 한 줄 평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나 이제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은 신의 개입일까? 인간은 지옥이다. 다음은 제가 할게요. 불편한 시선으로 불쾌한 현실을 들여다보다.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종교를 오락과 철학으로 녹이다. 너무 쓰시는데? 정했어요. 하나뿐인 정의가 만드는 세상을 보라. 자, 지옥 얘기를 네. 두 편에 걸쳐서 해봤고요. 네. 자, 296화 예고를 하고 마칠게요. 네. 296화부터는 디즈니 플러스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안 할 수가 없다. 런칭 특집. 그렇죠. 자, 1년 구독 특집. 자, 로키 하겠습니다. 네.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렛! 아자차!